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우진입니다. 2025년 4월 7일 정우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4월 4일 11시 22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내란 이후 123일 만에 판결이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관련돼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파면을 기다렸던 많은 우리 시민들 왜 이렇게 파면이 늦어지냐 많이들 조마조마하고 걱정했고요. 중간에는 갖가지 여러 얘기가 나왔죠. 특히 5대3 대들하게 걸려서 교장 상태이다 이런 부분까지 있었지만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그리고 대한민국 어떠한 권력자도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야속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정우진의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의 이 불법 계엄과 관련돼서 이미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 파면이 아니면 도대체 뭘로 파면하냐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그냥 불안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갖가지 받은 글과 설과 이런 게 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됐는데 이럴 거면 좀 진짜 빨리 파면 결정하지. 그것도 지금 박근혜 때와 다른 거냐. 박근혜가 한 4가지 쟁점인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나서 파면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란 속의 윤석열 같은 경우는 5가지 쟁점 모두 8대0 전원일치 파면을 결정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좀 빨리 하셨으면 국민들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을 텐데라는 야속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야속한 마음은 있었고요. 전문에서 보충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보충 의견들 때문에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만장일치 전원일치의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선에 대한 부분들, 박근혜 때는 촛불혁명이었다면 이번엔 비세혁명이다. 국민들이 이겼다. 시민들이 이겼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요. 정말 세상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토요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저도 윤석열 이 파면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집회를 나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꽃들도 피고 공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모처럼 만에 불법 개업 이전에 일상으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도 좀 다르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그 상황은 또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색다른 일상의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결국은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오늘도 북커스님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파면에 대해서 무척 다행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으라차차 네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다뤄야 될 얘기가 많아서요. 제가 오늘 사전에 예고했던 것 중에 한 몇 가지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때 꼭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련된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여러분 곁 지킬 것 지지층에 또다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일쯤에 관절을 나간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인데요.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윤석열이 또다시 메시지를 냈습니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소유를 위해 싸운 여러분들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직에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요즘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 분 한 분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윤석열이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5일에는 관저에 이제 반탄 대표격이죠. 나경원을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접견을 했고요. 어려운 시기에 역할 많이 해줘서 고맙다라는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지금 관저에 국민의힘 쌍권 권영세, 권성동도 가곤 했지만 나경원 의원 참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관련돼서 지금 9일쯤에 사저에서 퇴거할 계획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가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는 주상복합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까지 경호 관련된 공사를 마쳐야 돼서 수요일쯤 이동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박근혜 같은 경우는 탄핵 선고 다음 날 요일이 같으니까요. 일요일 날 삼성동 단독주택 사저로 퇴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다음 오늘까지도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좀 몇 가지 나눠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석열 지지단체한테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진짜 박근혜는 보사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탄핵 선고가 난 후에 오로지 지금 지지층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2번이 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공식적으로 승복한다라는 입장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투적인 대국민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런 사태까지 왔고 파면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지극히 상투적인 그런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이자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투적인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만 방법해서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오로지 구구만을 위한 대통령, 자기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자임한 겁니다. 정말 대단히 수준이 낮은 품격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지난 2년 반 정도, 2년 넘는 기간을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치감을 지금도 느끼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국민들 그냥 일반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통령이었다면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2번 다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 낸다. 상투적인 사과도 없다. 정말 진짜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윤석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나경원 당권 노리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선 출마도 지금 준비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출렁이게 될 것 같고요. 대국민 사과는 안 하고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대선 기간에 입 꼭 닫고 있겠습니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야권에게 있어서는 정말 땡큐다. 고맙다. 땡큐다.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123일 헌법재판소 결과가 있기까지 선고가 있기까지 무척이나 애를 태우면서 기다렸고요. 지극히 당연한
8대0 전원일치의 파면이 났습니다. 석고대죄도 부족할 판에 계속적으로 지지층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 조기 대선에 관여한다. 뭐 너무나 뭐 야권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박근혜 같은 경우는 탄핵 이후 이틀이 있다가 관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다시 뭐 준비하고 등등 하는데 시간 걸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굳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갖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는 이게 이제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 경호실 만드는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한남동 관저 옮기기 전까지는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를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거기를 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자칫 시간 끌면서 이것저것 파쇄하고 파괴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 걱정들이 상당히 많고요. 본인은 뭐 파면을 기대는 안 했겠죠. 각하될 거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도 안 한다라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는 둘째 치고요. 나머지 대통령실, 그다음에 경호처 이 사람들 그냥 놀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만 믿고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관저에 있으면 안 되는 윤석열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쯤 되면 저는 관저에 지금 며칠 있는 겁니까? 4일이 넘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숙박비 국민들이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저는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빨리 나오십시오. 하루속히 나오세요.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지금 있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는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사저가 아니에요. 지금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9일날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추정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숙박비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국민들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